오늘은 사순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고해성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해성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이제 그 교우분들에게 또 지금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어려운 부분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사순식이나 이제 성탄, 판공 시기가 되면은 이제 판공 성사표가 이제 본당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성사표를 이제 받아들고 언제 고해성사를 이제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해성사 저도 늘 준비를 하면서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실 처정성체 이제 할 때 그때 첫 고해를 이제 보는데 그때는 고해소가 마치 이렇게 감옥에 가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것 또한 이제 어려운 일이고 그 잘못을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제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고해 사제도 이제 신경이 이제 쓰였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에는 그냥 이제 있는 지은 죄를 종이에 이제 빼곡히 이제 편지처럼 적어가서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읽고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곤 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것을 이제 그 고해 사제에게 이야기해도 될까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언제 이제 많이 느꼈는가 하면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있으면은 이제 교수 신부님들이 16분 정도가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도 줄을 서지 않다가 외부에서 손님 신부님들이 오면은 저희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줄을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외부 신부님들한테 성사를 너무 열심히 보니까 교수 신부님 한 분이 고해소 문을 열고 나와서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봐? 이제 얼른 들어와. 뭐 이제 거기 앞에 있는 너 이제 얼른 들어와. 이제 그러셔가지고 이제 앞에 친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고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구나,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광경을 제가 방학 때 나오니까 이제 본당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판공 주신다고 이제 고해소에 계속 들어가 계시는데 아무도 이제 고해 성사를 보지 않다가 이제 하루 이제 고해 마지막 이제 주간에 판공 마지막 주간에 손님 신부님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상임위원분들부터 해서 이제 봉사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쭉 줄지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고해소 문 열고 나와서 왜 아무도 성사를 보러 들어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사실 고해 성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함께 사는 사람 혹은 가족들, 이웃들과 이렇게 관계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자주 떠올리는 만큼 고마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사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자주 표현하고 자주 이렇게 내색을 할수록 관계가 서로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관계가 튼튼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사를 보면서 같은 죄를 계속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저번에도 지었는데, 그리고 1년 전에도 지었고 2년 전에도 지었는데 계속해서 이 고백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실 당연한 이렇게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저 또한 이제 이런 이제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안을 이제 좀 찾으려고 이제 여러 이제 책들을 읽어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 불륜을 지은 이 사람이 고해를 이렇게 보러 왔답니다. 그래서 고해를 보러 와서 신부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불륜을 이렇게 짓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죄를 이제 좀 너무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제는 이제 흔쾌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이제 고백하러 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죄를 이렇게 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또 와서 제가 불륜을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뭐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또 죄를 사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온 것입니다. 또 와서 제가 이제 불륜을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약 20년 동안 이제 죄를 이제 고해했다고 합니다. 그 20년이 딱 채워지고 이제 그 20년 지난 그 날부터 이 사람이 이제 오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더 이상 이제 불륜을 짓지 않게 되었다고, 그 죄가 이제 이제 본인에게서 이제 그 마음에서 나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농담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그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힘이 없어져서 뭐 이제 불륜 뭐 그런 것을 안 지었다기보다는 이 마음 속에서 하느님께서 점점 이 작업을 이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묵상을 해볼수록 그러합니다. 이게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사소한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그 죄를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나아져서 내가 그것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쳐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사람 이제 인간의 이제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이 없으면 뭐 천사와도 사실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제 마음, 우리의 이제 이런 죄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맡기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이제 치유를 해주십니다. 사순시기 이제 중반이 지나고 어느새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맡기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되이 이렇게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정성껏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